네, 어제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관한 뉴스인데요. 최 전 총장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 특주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뉴스인데 왜 화가 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최동욱 총장 인터뷰하고 하루 종일 검색어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네. 그 특검이 왜 연장돼야 되는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왜 구속돼야 되는지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네네. 인터뷰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저도. 뉴스공장 인터뷰 역대 베스트3 안에 든다. 나머지 베스트2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네. 이거부터 일단 정해놓고요. 네네. 정말이 그 정도인데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 계속 검색어가 막 1위도 올라갔다 했었거든요. 직후에 갑자기 최동욱 총장 변호사 못한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검색을 해보면 최동욱 이름 치면 이 인터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사가 최동욱 전 총장 변호사 못해 제목으로 뽑아온 네네. 이게 나왔거든요. 하필이면 인터뷰한 당일날 아침에 같은 시간대에 그리고 결국은 포탈은 이 인터뷰 못해를 메인 기사로 걸었어요. 저희 인터뷰가 아니라. 이게 우연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등록신고서, 개업신고서 두 개의 서류가 네네,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변협에 등록이 돼야 등록신고서 등록이 돼야 변호사가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최 총장은 지난 1월 달에 이미 1월 5일 날 서울지방변협에다가 이거 서류를 접수했어요. 서울변협은 소리 문제가 없으니까 대한변협으로 전달을 하고 대한변협은 한 달 동안 심사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우리 방송 있기 바로 전날 아주 우연하게도 전날 서류를 이상이 없다고 받았어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규정상 아무 거부 사유가 없다고 의결했다고 이제. 그래서 이걸로 법적 절차 끝난 거거든요. 이 서류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끝이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 오전에 대한변협 회장 명의로 성명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 뉴스의 출발점은 개인 성명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다고. 제가 화가 난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등록이 됐어요. 의결을 해서.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허가받는 게 아니라. 접수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두 가지 서류가 들어갔고 의결하면서 끝난 겁니다. 반려라는 절차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아니에요. 허가. 서류가 미비하네요. 어쩌고저쩌고 다 요건이 안 됩니다. 서류를 다시 보강해서 반려 절차가 없어요. 신고하면 끝이니까.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명은 그러니까 하등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이 성명을 낸다고 해서 변호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 절차는 끝난 거예요. 그냥 회장 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반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완전히. 그런데 이걸 굳이 내요. 마치 변호사를 못할 결격 사유를 변협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물론 대한변협은 정관예우를 이야기하고 있긴 아니, 하습니다. 3년 반 전에 현 정권에서 잘린 정관예우를 누가 해줍니까? 바로 전날 정상 등록을 해줬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회장이 개인 성명을 낼 만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사이 있었던 일이라고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그 새벽 사이에 있었던 일은 뉴스공장 출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최동욱 총장이 특검 연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방침 굉장히 설득력의 기사가 퍼져나가는 것을 적어도 이 변협 회장님 단위에서는 막으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그 기사가 퍼져나가서 결국은 그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예. 이게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게다가 이 하창호 변협 회장님이 이번에 이제 김영환 다이어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애국단체가 관여하도록 하라. 이 메모를 쓴 거기서 그 즈음에 회장이 된 분인데
애국단체가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메모가 있었던 그 즈음에 회장이 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테러 방지법. 네, 그 필리버스터. 당시에 네, 그때 의견서 냈었죠.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대한 변협 명의로 그냥 테러 방지법 찬성 발표한다는 성명을 내버린 거예요. 예. 그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항의하고 그래서 나중에 사과 성명했어요. 네, 본인이 개인 단독으로 변협 이름으로 내버렸다고. 근데 이번에는 맨 아래 성명으로 나온 건 이 출발의 성명이에요. 개인 성명. 맨 아래 보면 본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변협이 아니라. 이 차이가 큰 겁니다. 이 기사를 쓴 분들이 이 성명서를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인해 봤어요. 맨 밑에 개인 명의예요. 대한변협의 회장 누구라고. 대한변협 이름이 아니라.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전날 밤에 다 통과되고 다 끝났고 근데 법적 절차에도 없는 반려라고 혼자 성명 써가지고 내고 그 기사를 막 야 이거 너무한 거예요 이거. 야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 방송을 좀 퍼뜨려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더 널리 퍼뜨려 주시고 SNS 써주시고 페이스북에도 써주시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뉴스공장도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났어요. 너무 치사하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참. 그 영어에 저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분쟁이 생기면 그 개인적인 게 아니야. 사감을 하는 게 아니야. 저희는 사감입니다. 이건 아니죠. 이거 반칙이죠. 그리고 기사 쓰실 때 좀 확인해 봐 주세요. 성명서 딱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반려라는 절차 없다니까요. 자, 화나. 다음 뉴스는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변호사님이니까 잠깐 여쭤볼게요. 아침에 최동욱 전 총장 인터뷰 나온 직후에 갑자기 변협 회장님이 그 밑에 개인 명의로 성명을 하나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안 받아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제 지방변호사협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걸 등록 신고를 받아줘야 하는데 서울지방변협에서는 통과시켰고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통과시켰고 대한변호사협회 심사등록위원회에서도 의결했어요. 수리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등록신고서 의결하고 그럼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두 개 다. 원래는 그렇죠. 근데 그중에 개업신고서만 왜냐하면 앞에 거는 의결했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심사를 한 거고. 네. 그리고 개업신고서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반려라는 절차도 없잖아요. 원래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어서 변호사협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는 게 마땅치 않은 사람이라도 원래는 이거를 법적으로 쫓을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왜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받아놓고 전날 밤에 등록해주고 다음날 아침에 개업신고서는 반려한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전례가 없어요. 등록을 안 해주면 안 해줬지. 저도 처음 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긴요. 저희 방송에 나간 거를 뉴스로 덮으려고 한 거지. 등록을 안 받아준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록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징계 사유 같은 것들이 있느냐. 변호사로 개업할 자격이 없다고 안 받아준 경우. 개업 신고를 안 받아준 건 원래 이건 세무서에서 나오는 건데. 게다가 대한변협하고 성명서가 난 게 아니에요. 대한변협 밑에 회장님 명의로 난 거예요. 뉴스는 대한변협 명의로 났는데 개인 명의로 나왔나요? 아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원래는 대한변협으로 딱 나와야 되잖아요. 성명이라는 게 대한변협. 근데 지난번에 이 변협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변협 명의로 그 테러 방지법 때 자기 독단이죠. 이런 경우는 독단으로 테러 방지법을 지지한다고 대한변협이라고 써서 그냥 성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회장들이 가서 또 항의하고 항의했죠. 그래서 사과 성명을 냈죠.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서 대한변협이라고 안 하고 대한변협 밑에 회장 누구라고 개인 이름을 적어서 내셨어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본인이 개인 페이스북에 쓴 것과 마찬가지 효력이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 의견을 성명으로 낸 거예요. 회장 개인 입장을. 다른 데도 아니고 변호사협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참 이상한 일인데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전혀 없고 일이죠. 둘 다 안 받아주면 모르겠는데
받아줬는데 다음날 하나만 아침에 안 해주면은? 그중에 개업 신고서만 반려.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럼 어디서 일만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최동욱 전 총장 입장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게 하필이면 저희가 인터뷰한 직후에 나오는 무슨 인터뷰를 했길래 이렇게까지. 인터뷰는 훌륭합니다. 자, 네. 화가 나가지고 자세히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공장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책임져야겠네. 만났어요, 저도. 뉴스공장 인터뷰 역대 베스트 3 안에 든다. 나머지 베스트 2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이거부터 일단 정해놓고요. 네네. 정말이 그 정도인데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 계속 검색어가 뭐 1위도 올라갔다 했었거든요. 직후에 갑자기 최동욱 총장 변호사 못한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검색을 해보면 최동욱 이름 치면 이 인터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사가 최동욱 전 총장 변호사 못해 제목으로 뽑아온 네네. 이게 나왔거든요. 하필이면 인터뷰한 당일날 아침에 같은 시간대에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다고. 제가 화가 난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변호사 등록은 변협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등록이 됐어요. 의결을 해서. 변호사 개업은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접수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2가지 서류가 들어갔고 의결하면서 끝난 겁니다. 반려라는 절차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아니에요. 허가. 서류가 미비하네요. 어쩌고저쩌고 요건이 안 됩니다. 서류를 다시 동안 심사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우리 방송 있기 바로 전날 아주 우연하게도 전날 서류를 이상이 없다고 받았어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규정상 아무 거부 사유가 없다고 의결했다고 이제. 그래서 이걸로 법적 절차 끝난 거거든요. 이 서류 2개가 동시에 들어가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끝이에요. 근데 다음날 아침 오전에 대한변협 회장 명의로 성명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 뉴스의 출발점은 개인 성명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네, 어제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관한 뉴스인데요. 최 전 총장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 특주시.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뉴스인데 왜 화가 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제 이제 최동욱 총장 인터뷰하고 하루 종일 검색어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네. 그 특검이 왜 연장돼야 되는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왜 구속돼야 되는지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네네. 인터뷰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결국은 포탈은 이 인터뷰 모텔을 메인 기사로 걸었어요. 저 인터뷰가 아니라. 이게 우연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등록신고서, 개업신고서 2개의 서류가 네네,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변협에 등록이 돼야 등록신고서 등록이 돼야 변호사가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최 총장은 지난 1월 달에 이미 1월 5일 날 서울지방변협에다가 이거 서류를 접수했어요. 서울변협은 소리 문제가 없으니까 대한변협으로 전달하고 대한변협은 한 달